상가들 얘기했죠. 그리고 이 한 사람인데 오늘 주제입니다. 이 사람 사실은.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에요.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합니다. 유명한데 한국인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앨리스 베일리를. 앨리스 베일리가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은 사단계의 숭배자로만 알고 있어요. 사단계를 만든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인이 영국 출신으로 첫 번째 남편하고 결혼했다. 남편한테 너무 두드려 맞았어요. 맨날. 얼마나 맞았는지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미국에 결혼했는데 미국에서도 두드려 맞고 살았어요. 남편한테. 눈티가 다 터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만난 데가 신지학회라는 협회원들이 탈출해가지고. 그래서 영어도 읽을 줄 몰랐던 사람이 30대 주부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수많은 책을 읽고 신지학회 정식 멤버가 되고 이 사람이 자기가 신지학회 하나를 창단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책을 쓰기 시작한 책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남깁니다. 이 사람의 사상이 이제 존 F 케네디에게 흘러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파장이 흘러갔느냐. 사단계 숭배자로 신지학회라 그랬죠. 이 사람이 본 게 이 땅에 기독교가 없어져야만 3대 평화가 오겠다 싶었던 거죠. 미국 땅에 기독교가 없어버려야만 평화가 오겠다 싶어가지고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데 반기독교 운동을 아무리 걸려봐야 교회가 무너지질 않아요. 여기 결부된 게 뭐냐 여러분. 존 F 케네디 이전에 미국은 공화당 시대고요. 존 F 케네디 이후에는 민주당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제 들쑥날쑥하죠. 근데 공화당 시대에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을 아무리 공격해봐야 공화당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콘크리트 구조라. 아무리 훌륭한 후보를 내고 공화당이 죽을 쓰고 밥을 쓰고 대통령 후보 엉망이라도 당선돼요. 무조건. 공화당은. 도대체 이유가 뭐냐 따져봤더니 공화당의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 미국 보수교회라는 침례교하고 장로교회. 미국 보수교회가 뻗뜨고 있는 한은 공화당이 쓰러지질 않아요. 그때 존 F 케네디가 누가 다가왔느냐. 얘네들이 다가온 거예요.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시작했다. 동성애자, 히피족, 자유주의자, 사단교회, 공산주의자들. 여러분 미국에 공산주의자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산당이 있습니다. 당이.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동성애 합법화를 요구하고 성적 해방을 요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존 F 케네디가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케네디가 당선이 돼요. 그게 미국 교회를 흔들면서 당선된 거거든요. 존 F 케네디 자체가요. 그래서 그가 성경의 소리를 놓고 망설이지 않고 사단교회를 자유화시켜주는 거예요. 이 여자의 역할입니다. 이게 앨리스 베일리가 미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주일학교를 제일 먼저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특성은 뭐냐. 그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애가 예수 믿더라는 거죠. 그 애가 예수 믿으면 또 그 애가 또 예수를 믿더래요. 전도가 너무 잘 되더래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걸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먼저 흔들어버려야 미국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의 전략이 노인을 상대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을 공략하는 걸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국 교회 자체가. 그래서 미국의 학생들에게 했던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시키면 없애버렸어요. 체포를 못하게 금지시키죠. 아이들이 교육을 못하게 하는 게 기독교 교육을 아예. 그게 종교의 자유라는 얘기로. 이때부터 미국의 존 F 케네디 때 학생 인권 조례가 급속도로 제정되기 시작합니다. 한국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얼마 전에 아까 뉴욕 권리장관 보셨죠? 권리장관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은 학생 인권 조례를 도배되어 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총 쏘고 선생님이 죽고 애들 총 난사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뉴욕 권리장관이에요. 미국은 실패를 해왔단 말이에요.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바보 같은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이건 남의 실수를 반복하는 건 바보입니다. 이거. 두 번 하면 천치고. 경상도 말로 또디라 그러는데. 정말 바보예요. 이 여자가 관여했던 수많은 운동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명상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여러분 트라이앵글 명상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피라미드 같이 생긴 삼각대 안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있는 거. 이 여자가 처음에 창안한 겁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유명하죠. 명상가들은 이거 다 따라해요. 삼각대 구조법이요. 그 다음에 뉴에이지 운동이요. 이 여자가 뉴에이지 운동에 미친 영향은 막대합니다. 뉴에이지 음악 여러분 들어보셨죠? 쿠스코나 뭐
이렇게 들어보시면 음악 자체가 고요해요. 명상하기 딱 좋아요. 예, 예, 예. 그 여자가 미치면 이 여자의 책 몇 권 때문에 그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UFO 단체예요. 여러분 외계인이 있다 없다를 여자가 대부분 다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놀랄 정도 아닌가요? 근데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그 저쪽 분들한테는 성경입니다. 이건 책이. 이게 성경입니다. UFO 단체. 그 다음에 또 종교 통합운동. 그 종교 통합운동을 처음 부르짖은 게 여자입니다. 책으로 기록한 게. 이 여자는 그 예수님도 만나고 석가도 만나고 뭐 부다도 만나고 뭐 힌두도 만나고 외계인도 만나고 해서 그걸 다 글로 썼어요. 책으로 펴냈거든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그게 어떻게 펴냈느냐? 똑같다. 결국은 외계인들이 가지고 주는 것이거나 똑같은 존재가 다르게 표현되거든. 그리고 라엘리안들에게 이 여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라엘리안주의는 외계인들이 다시 와서 우리 문명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외계인 신봉자들입니다. 미치죠. 그리고 신의교 미쳤죠. 종교인의 여성에 대한 영향력, 여성운동을 처음 시작했죠. 그 다음에 정신요법과 치유법에 대한 영향을 미쳤고요. 비전점검을 여러분 그 12개 문병자리하고 별자리로 보는 거 아시죠? 예. 그것도 여자한테서 그 대부분 나왔다, 정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혈액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중문화도 마찬가지인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여자가 10계명을 만들어요. 자기만의 10계명을. 따라해봅시다.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자, 이번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자, 3번 기독교적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기독교적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잘 들어보십시오. 뭐가 하나 떠오르는지. 프리섹스를 권장하라. 낙태는 권리다. 네. 아동의 권리가 뭐냐? 여성의 권리가 뭐냐? 우리죠. 자, 그 다음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라. 이혼을 자유화시켜라. 여러분 그 우리나라 지금 그 새로 결혼하는 그 커플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지만 이혼을 하면 더 혜택을 더 많이 줍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그 여성단체나 어디 가시면요 어지간하면 이혼을 하라 됩니다. 국가 지원이 더 많이 나온다고. 예, 이혼하라고 권장을 해요. 예. 예, 문제 있어서 가면. 그 다음 동성애를 정상화시켜라. 7번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이때부터 이상한 예술이 나오기 시작해요. 막 그림 이상하게 그려놓고 예술이라 그래. 이때 무슨 그 뭐 피카소 이네들이 이제 출범이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받기 시작하고 작품들이. 제가 봐도 저건 아닌데 싶은데. 예. 자, 그 다음 미디어로 사고방식을 바꿔라. 이때 미디어 공략이 시작됩니다. 9번 종교 토막운동을 일으켜라. 10번 위의 사항을 법제화하라. 여러분 이거 보면 뭐 떠오르는 게 없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똑같네. 똑같아. 똑같죠? 법으로만 해놓는 거 지금 마음대로 하려고. 이게 70년 전에 예전 이미 내다본 겁니다. 이게 그 사상이 따로 교육진다. 그게 지금 현재 있는 이걸 저는 신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난 다음에 사회주의가 국가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걸 세계가 발견을 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그 사회주의에다가 자유주의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게 신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섹스해도 괜찮고 동성애도 괜찮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고 원래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에서 동성애자는 잡아 죽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주의자들하고 동성애자들하고 붙어있죠. 이게 신사회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합쳐진 신사회주의. 그게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건 따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영향이 여기 보시다시피 존 F 케네디에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이 영향이 중국에까지 가요.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되죠. 그리고 사회주의가 탄생합니다. 앞에까지도 공산주의였죠. 공산주의. 그다음에 마오쩌둥이 말하는 마오이즘이라고 하는 마오쩌둥의 이념책이 있어요. 사회주의 이념이 있어요. 그 이념이 프랑스로 건너가면서 생긴 게 68혁명이에요.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프랑스는 공산주의와 마오이즘이 합친 거예요.
18혁명이고요. 중국의 68혁명은 66혁명이나 유럽의 68혁명이 문화혁명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모든 금지하는 것을 해체하라. 그래서 이게 이제 해체주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후기 구조주의라 그러지만 실제로 해체주의잖아요. 모든 것을. 이게 얘네들의 핵심은 그겁니다. 포스트 모던이 나오기 이전의 모든 유럽의 사상은 없애버려라는 겁니다. 그게 주로 유럽의 사상이 주로 뭐죠? 기독교 철학이에요. 초대 교부들이 만들어놨던 기독교 철학. 그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인간을 억누르는 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놓은 게 뭐냐? 한국의 이황이나 이가 만들어낸 학문들 하고요. 그게 지금 미국에 인기 있죠. 불교, 힌두교, 동양에서 만들어진 요가, 종교들이 미국에서 급히들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콩방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68혁명의 주도자입니다. 콩방비요. 이 사람이 별명이 뭐였느냐? 빨갱이 댄이었어요. 공산주의자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청년 때부터 공산주의자였고 공산주의자로 자라왔습니다. 이 사람이 68혁명을 주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68혁명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 혼자만 지금 계속 이제 떠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회를 건설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오직 기존 체계를 파괴하는 데만 집중해라. 이 사람 68혁명의 모토입니다. 그냥 부숴. 그냥. 이유 없어. 그냥 부숴. 가다가 걸릴거려? 부숴. 개인의 자유만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지나가다 걸리면 다 방해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요. 표현과 종교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차별금지의 판단을 자기 자신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는 아무리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들은 사람이 혐오로 받아들이면 혐오가 됩니다. 그게 개인의 자유예요. 그게 자유하고 사회주의 같은 흰사회주의라고 그랬죠.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시하는 거예요. 가장.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아까 아이들한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얼마나 좋아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은 끝내주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니까. 이게 이거 젊을 때 콩방입니다. 잘생겼죠.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중국에는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66년에. 이게 이제 학생들이 자기 선생님 머리를 자르는 겁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고발하게 했거든요. 고발해라. 선생님을 고발해라. 예. 이때 선생님을 좀 목 쳐 죽이는 거예요. 예. 인민의 반역자. 주로 이제 선생님을 잡아 죽이겠어요. 홍위병이라고 그러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선생님을 죽게 했어요. 근데 이제 킬링필드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킬링필드 의사들은 다 이제 지식청이라가 다 잡아 죽였거든, 의사들. 그래서 마지막 내과 의사를 딱 죽였어. 근데 맹장이 터진 거야. 스스로 사람이 없어가 자기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니까요. 혁명이랍시고. 자기 스승을 이제 잡아 죽이는 거예요. 머리 자르고 자기 교수인데. 이게 혁명으로 보이세요? 주창으로 자기 선생님을 주창으로 찔러 죽이는데 단지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지식층이라는 이유로 목사라는 이유로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게 여러분 혁명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6.25 때 실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이거? 북한이 내려오면서 그죠? 그걸 바라본 북한 주민들이 대거 월남했잖아요. 한국으로. 마오쩌둥이. 마오쩌둥이 이게 이제 포스터예요. 68년 당시에 쓰였던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 문화혁명. 마오쩌둥을 따라가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포스터로 쓰였어요. 실제 프랑스 68년 당시에 이게 마오쩌둥이 신격화된 겁니다. 프랑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했어요. 이게 68년 이제 당시에 있던 대부분 사진들이고요.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이런 거 이제 잡아가는 방법 이런 거 해놨죠. 이거 체리바라 사진도 그려있는 거 보이시죠? 공산주의자 사진. 이게 이제 발을 던지고 하는 거. 이게 혁명이래요. 자기 지는 혁명. 예. 이게 혁명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러고 있죠. 혁명이라고 바꿨죠. 민주화 혁명으로. 이게 혁명이에요. 예. 베트남, 프랑스, 체게바라, 다 이제 1960년. 이때부터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프리섹스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때도 대회할 때.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 무슨 혁명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68혁명이 이제 재평가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68년, 7, 8, 9, 10, 2000, 약 50, 60년이 흐른 뒤에 68혁명을 프랑스에서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평가해야 되냐? 이건 이제 상세 설명을 좀 지금 시간 넘어가니까 피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이 출간이 됐어요. 작년에. 이 책 한 권이 프랑스를 혼돈의 도가니로 빠뜨려 버립니다. 무슨 소리냐? 68혁명 때문에 프랑스는 망했다는 겁니다. 그 잘 나가던 프랑스가 영국과 미국한테도 밀리고 이제 독일한테도 지금 여러분 EU의 가장 중심 국가가 독일인 거 아시죠? 프랑스가 아닙니다. 프랑스도 지금 질질 딸려가고 있어요. 왜? 경쟁력이 없습니다. 프랑스는. 인구도 다 줄었고요. 가진 돈도 없고요. 그냥 지금 뭐 질질 딸려가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프랑스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유럽에서. 그 위대한 프랑스가 황제 국가였는데 한때. 이 위대한 프랑스가 러시아까지 침공하던 영국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프랑스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68혁명 때문에 그렇다? 이게 68혁명은 프랑스의 자살이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지금의 프랑스는 68혁명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 실수를 지금 우리나라가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60년 만에. 시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더 희한한 거 뭐냐. 불교신문에 재미난 게 실렸는데, 여러분. 2002년도 불교신문에 군 불자가 개신교의 절반밖에 안 된다. 자성의 글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실렸냐면, 유선방송에 불법 선교, 이제 기독교 방송, 기독교인들이 나왔는데 교회 다니면서 자꾸 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불교에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불교에서 또 시비를 걸었어요. 청소년 포교 침해 돌파가 없는가. 그러니까 불교는 왜 청소년한테 뛰어들지 못할까?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죠. 불교계에서. 그러다가 불교계에서 뭘 만들어내느냐. 개신교 연예인들이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 불교에서 방송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포교가 너무 안 되니까 개신교 따라가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기독교를 모방하기 시작해요. 이런 불교학교 만들고 카피하기 시작하죠. 한국에서. 그러면서 이제 호텔에 성경과 떨어지지 말고 불경들도 갖다 놔다가 시비 걸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드디어 뭘 만들어내느냐. 보십시오. 이제 교회가 이걸 다 하니까. 이인재가 교회 등록하니까 직접 불교에다가 개송하니까 빨개라. 시비를 계속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스피스도 기독교에서 다 하고 병원도 기독교가 너무 많이 하니까 안 되겠다. 시비 걸기 시작해. 불교가 시비를 걸어요. 그러다가 불교가 드디어 청소년 포교 진앙지 역할을 불교에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게 학생 인권조례입니다. 이게 나중에 저희 한국은 따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 신문에 이걸 실었어요. 이 사건을. 그래서 불교계에서 기독교계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박원순 시장 설립기도 한국계 전역수 종자연. 종자연이 여러분 불교계 출처 있는 건 아시죠? 그게 왜냐하면 이종교수도 서였잖아요. 예. 목사는 목사인데 불교 서는 서죠. 서였어요. 그러니까 서가 또 이제 드디어 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사학의 선교행위는 불법과 인권 침해다. 법무신문에 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만든 게 불교계와 전교조하고 나중에 내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신사회주의자들이 합쳐서 만든 게 학생 인권조례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흘러가요. 불교에서 서명도 게시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참고로 몇 가지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종교강요 금지, 교계선에 달렸다. 종교강요 금지 수를 교계선에 달렸다. 똑같죠? 서울, 광주, 전북 학생인권조례를 하는데 불교계에서 이게 서명을 앞장서는 거예요. 재승해 달라고. 네. 대한불교청회는 보이세요? 네.
불교계에서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급속도로. 이게 조계종과 신사회주의자들하고 공산주의자를 합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드디어.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옛날에 왜 노동운동하다가 도망가면 다 어디로 갔죠? 명동성당 갔잖아요. 옛날에. 예. 그러다가 갑자기 명동성당에서 더 이상 오지 마라 그랬어요. 자성의 목소리를. 그래도 어디로 이제 드디어 이제 조계종으로 도망가기 시작. 이때부터 조계종. 그래서 서울시 학생인권자료 발의했으면 사명인 돌파, 이게 불교계가 앞장서서 사명인 돌파시켜 준 겁니다. 결국은 서울 학생인권 조례를 결국은 불교계가 도와서 통과시켜 준 겁니다. 좀 시간이 갈 것 같고요. 게이 프레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이 프레이드도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편입니다. 게이 프레이드 자체가요. 그래서 제가 이 점을 제가 하면 시간 넘어갈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동성애자들이 자기 이념으로 채택한 게 뭐냐? 바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예요. 동성애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성애자들하고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불교계가 하나로 똘똘 뭉친 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교단들이 지금 현재 한국의 형편이 지금 그렇게 되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하버드에 지금 그 기독교 철학은 다 물러났지만 동양 철학은 다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했죠. 이황과 이의 철학이 하버드에서 인기 엄청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해체주의 때문에요. 기독교 철학을 재해버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사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요가, 힌두교, 한국의 철학 사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리학. 그게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현재 기독교, 개신교를 제외한 모든 교단이 하나로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WCC죠. 프랑스 동성애자 입단체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얘네들이 프랑스의 동성애자들이 뛰어들어서 대부분 이렇게 했고요. 근데 얘네들 이념 자체가 공산주의 이념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아예. 이걸 한국에 했던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자들이 하고 있는 게 차별금지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행위 사회주의자들도 지지합니다. 되죠? 그러니까 동성애 프라이드에 지금 정의당이 주 1주순거 아시죠? 대주순거. 예. 제가 동생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국의 전 세계적인 지금 그 역사의 흐름 자체가 반기독교 성향입니다. 아예.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지 마실 것이 성경에 결국은 그렇게 써놨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하게 설 수 있느냐의 문제가 돼도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면 세계 역사는 기독교를 겨냥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 때마다 세계의 창은 이스라엘을 향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죠. 자성에 자극을 주시는 거 이스라엘에다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하나님의 교회들이 점점 그 힘을 잃어가면 그 영향력을 잃어가면 세계의 이목은 교회로 향합니다. 감사합니다. 10분 뒤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